공격 헬기의 대명사인 미 AH-64 아파치보다 빠른 국산 차세대 기동 헬기가 2030년대까지 개발될 전망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미 육군의 차세대 헬기 사업을 벤치마킹해 시속 450km 이상의 고속으로 기동하고 각종 첨단 전자장비와 소형 무인기 등으로 무장한 차세대 헬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청 차세대 기동 헬기 계획 첫 결정 발표. 방위사업청은 지난 15일 서욱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132회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중형 기동 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중형 기동 헬기 중장기 발전 방안이 군사적 운용을 중심으로 국내 헬기 산업 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했다며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시 추후 차세대 기동 헬기로 전환, UH-60 특수작전기는 별도 성능 개량, 국산 수리온은 양산 완료 후 성능 개량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이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시 추후 차세대 기동 헬기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이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UH-60 기동 헬기의 수명이 다하면 차세대 기동 헬기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다. 차세대 기동 헬기 계획은 업체 차원에서 제기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결정,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차세대 헬기 사업 후보기종 중의 하나인 시콜스키 보잉 합작 SB-1 디파이언트, UH-60 블랙호크 등을 대체하게 된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UH-60은 139대다. 1990년대 도입된 UH-60이 노후화함에 따라 군에선 2013년 이후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속 지연됐고 사업 비용이 계속 올라 1조 원을 훨씬 넘게 됐다. 방위사업청에선 수리온 제조업체인 카이의 강력한 요청 등을 감안해 UH-60 특수작전기 36대를 제외한 기본기 103대를 수리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UH-60 성능 개량 vs 수리온 추가 도입 논란 지속. 육군에선 이에 반대하다 수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국산 무기 활용과 방산 육성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성능에 대한 군의 요구도 적극 감안해야 한다는 논란은 계속됐다. 논란 끝에 UH-60 기본기 103대를 앞으로 개발될 차세대 기동 헬기로 대체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기어박스 등을 개량하는 수리온 성능 개량 사업도 계속 추진돼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이 지연되면 수리온 개량형으로 UH-60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UH-60은 10년 뒤인 2030년부터 도태되기 시작해 2040년쯤까지 완전 도태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방위사업 추진위 결정이 수리온 및 카이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유영원 TV 최고 속도 400여 km 미 육군의 차세대 경공격 헬기 S-97 레이더. 한국형 차세대 기동 헬기의 구체적인 재원과 개발 목표 시한, 개발 비용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방위사업 추진위 결정을 토대로 이제부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수리온이나 LAH, LCH처럼 외국 업체의 도움을 받아 개발할지 등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주변에선 우리의 기술 수준과 10년 내 개발돼야 하는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카이가 개발을 주도하되 미국 등 외국 업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군의 2030년대 슈퍼콥터 개발 계획을 모델로 실제로 정부와 군 당국은 미 육군이 2030년대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수직기 착륙기 개발을 모델로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VL은 미 예전 작전 개념 변화에 따라 다영역 작전 수행을 위해 UH-60 기동 헬기, OH-58 정찰 헬기 등 각종 헬기를 미래형 슈퍼콥터로 교체하고 센서, 항공 전자 장비 등 주요 장비를 공통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행 방식은 두 개의 헬기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측 반전 방식과 MV-22 오소프리처럼 수직으로 이륙한 뒤 프로펠러의 방향을 바꿔 비행하는 틸트 로터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군 소식통도 우리 차세대 기동 헬기는 미 시콜스키 보잉사의 SB-1 디파이언트와 시콜스키사의 S-97 레이더 차세대 헬기, 벨사의 V-180 벨러 틸트 로터형 수직기 착륙기 등을 모델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시속 550km 넘는 벨사의 V-180 벨러. 이에 따라 우리 차세대 기동 헬기 성능은 최대 속도 250노트, 이륙重량 28,000파운드, 제자리 비행 6,000피트 등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UH-60의 최대 속도는 290여 km, 국산 수리온이 최대 속도는 280km로 시속 300km를 넘지 못한다.
미국군이 추진 중인 FV1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차세대 장거리 강습 헬기 사업으로 UH-60 블랙호크, AH-64 아파치, CH-47 치노크 등을 대체할 차세대 헬기를 선정하는 것이다. 미 시콜스키 보잉사의 SB-1 디파이언트와 벨사의 V180 벨러 틸트로터형 수직이 착륙기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유영원 TVAH-64 아파치 헬기를 대체하는 미육군 스텔스 공격 헬기 도입 사업, 레이더 반사 면적 최소화 설계, 내부 무장창 등 벨사가 제안한 360 인빅토스의 최신 CG 영상. 2018년 12월 시제기를 선보인 SB-1 디파이언트는 무장 병력 12명을 수송할 수 있고 최대 이륙 중량 3만 파운드급이다. 지난해 3월 초도 비행을 했고 46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다. V180 벨러는 최대 이륙 중량 3만 파운드급으로 무장 병력 14명을 수송할 수 있다. 오스프리 같은 틸트로터 방식이어서 최대 시속 550km 이상으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강점이다. FLRAA는 2030년 전력화 예정이며 매년 30에서 60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차세대 헬기 사업, 수리온 등 시행착오 교훈 삼아 심사숙고해야. 다른 하나는 차세대 공격정찰 헬기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됐다. 2019년 사업자로 벨, 보잉, 시콜스키 등이 선정됐다. 시콜스키의 S-97 레이더는 두 개로 더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측 반전 방식으로 비행하며 최대 시속은 440여 킬로미터다. 최대 8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고 기관 보호와 로켓탄으로 무장하고 있다. SB-1 디파이언트보다 작지만 형태는 비슷하다. 벨사는 스텔스 외형을 지닌 복자형 공격 헬기인 벨360 인빅터스를 제안하고 있다. 벨360 인빅터스는 최고 시속 370km, 전투 행동 반경 250km이며 20mm 기관포와 로켓탄,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과 날개에 장착하고 있다. 형태는 미국이 개발 중 취소했고 영화 헐크에도 등장했던 RAH-66 코만치와 닮았다. FLRA는 2028년 전력화 예정이며 연간 30여 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미 차세대 헬기 사업 후보 기종 중 하나인 벨사의 V180 벨러 틸트로터형 수직이 착륙기 MV-22 오스프리를 발전시킨 형태다. 일각에선 국산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과 관련해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미래 한반도 전장에서 차세대 헬기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지 명확히 개념이 정립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요구되는 헬기 성격과 성능, 전력화 목표 연도 등도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과 상황에 맞춰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내 개발 시 사업 주관업체와 해외업체의 사업 참여 방법, 비용 부담, 핵심 기술 이전 문제 등을 심층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수리온 및 소형 무장 헬기 개발을 지원한 유럽 업체가 신형이 아닌 구형 헬기를 우리에게 제안해 수출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은 그런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미래 첨단 기술 확보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